이건 좀 아닙니다. 전문이라서 막 뻥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해보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분들의 문제는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미술성형외과 조기령 원장입니다.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는 의사로 살아온 인생이 의사가 아니었던 인생보다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참 오랜 세월이죠. 자,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는 이제 유튜버 의사잖아요.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컸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전도 아닌데 서전인 척 하는 의사도 많이 있고, 그리고 이런 브라이언 사, 이글스 아이나 이런 레이디스 핸가 아니라 마우스가 훨씬 더 화려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다 조금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게 내용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원래 알고 있었어요. 잘 안 봐요, 그런 내용들을. 다른 그 영상에서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정체를 모르겠어요. 이 선생님이 도대체 자기 본명도 잘 얘기 안 하시고 이거는 유튜버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 병원 찾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. 그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 저희 그 학회 이런 데서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고 하니까 저도 그 선생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 많은 영상 중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두 분이 계세요. 한 분은 조회수 많으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세요. 저는 조금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편인데 그분은 굉장히 웃는 표정과 말투로 논문도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또 한 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분도 역시 뭐 필러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하시더라고요. 근데 학교가 어디고 뭐 수련을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무슨 과 받았는지 모르고 성형외과 선생님은 아니더라고요. 그분들 그 영상 중에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받으면 안 되는 성형수술을 이걸 뭐 몇 개를 쭉 해놨더라고요. 성형외과에서 받으면 안 되는 수술 뭐 3가지, 5가지 뭐 다른 두 분이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. 전 내용 자체는 그분이 말씀을 잘 하시고 내용을 막 너무 이렇게 곡해하고 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잘 모르는 세계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드는 겁니다. 전 개인적으로 양악수술을 하는 거를 제가 말리거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양악수술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 그러는 이유가, 그 TV 연예인들 마케팅 한다고 도대체 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수술을 했단 말이야. 그 연예인 광고를 통해서 일반 환자들을 돌출입을 수술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. 근데 솔직히 미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건 없어요. 근데 너무 그 인디케이션을 너무 넓혀놨다는 게 사실은 저건 좀 문제라는 거고, 중요한 거는 그게 예쁘게 되지도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악수술을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양악수술이 쓸데없이 큰 수술이고 문제가 많고 하고 나서 후유증도 많고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. 그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는 논문을 막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무슨 전공인지 모르겠어요. 특히나 성형수술을 종류별로 다 해본 분은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간단한 성형수술도 해요, 그분이. 그분들의 문제는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어떨 때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않아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 항상 하고, 그 실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데, 그분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데 그런 걸 단정적으로 퍼뜨려 버리니까 문제가 돼요. 또 하나, 제가 다른 상담에서 얘기하면 코랑 관련돼서 또 이것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래요. 코에 이물질 주사한 거 제거가 힘들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와요. 저도 막 오시면 바로 막 하라고 막 이렇게 막 겁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푸시하진 않습니다. 근데 조건이 있죠.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천천히 하시라고 하는데 급한 상황이 있어요. 이거는 문제가 좀 후유증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제거를 빨리 하는 게 환자한테 훨씬 좋은 상황이 있어요. 물론 그걸 판단하는 건 이제 그 상담하는 의사가 다르겠죠. 근데 요거는 뭐 이러해서 뭐 피막이 쌓이고 뭐 안면신경하고 뭐 문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제거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내용을 잡아놨더라고요. 이건 좀 아닙니다. 제가 그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전문이라서 막 뻥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해보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수술도 뭐 한 번 했다고 다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제가 뭐 모든 수술을 다 완벽하게 잘한다고 말을 못 하겠지만 다 해보고 어쨌거나 제가 재미가 느껴지고 또 뭐 이러저러해서 제가 점점 집중화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, 수술실 서전이 돼서 수련을 받으면요, 일단 수술실에서 먹고 자고 수술실에서 어시스트하고
수술하는 시간이 엄청 뭐 진짜 해보진 않았지만 몇천 시간 뭐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. 수련하는 과정이. 저는 수술방 밥을 먹어봤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성형외과 의사 뭐 수술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아니에요. 저 연차가 올라가면은 매일 수술실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 몇 년 이상이 됩니다. 끝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해보지 않고 직접 그런 입장이 아닌데 논문을 찾아보고 또는 지식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개론이라는 게 조금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잘못 생각하면은 이물질 되고 문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만약에 듣고 나서 멈칫멈칫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돼요.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끼리도 지금 코성형 관련해서도 아마 극과 극의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외적으로 잘라서 기다 아니다 또는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못해요. 그럴 자격도 없고. 근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 판단을 도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죠. 근데 자전거 오래 탄다고 오토바이 면허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. 또 환자분들은 특히 이런 거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분별력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지시기를 바래서 높아심에 또는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 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